네,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이 중국발 미세먼지 습격의 속수무책입니다. 이 헛도는 예보가 심각성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. 이 자세한 내용 그리고 대책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평론가님도 목이 칼칼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지난주 목이 아주 칼칼해서요. 상당히 혼났는데요. 이 미세먼지, 이 습격이라고 할 수 있죠? 미세먼지의 습격이다. 꼭 영화 제목 같은데. 네. 어느 정도 대단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사실 이제 그 미세먼지의 습격. 네.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초미세먼지. 네. 이게 이제 대거 몰려왔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미세먼지와 그 초미세먼지의 그 구분은 네. 네, 그 2.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 미세먼지들이 이제 그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이제 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. 1 마이크로미터는 이 100만 분의 1미터 크기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뭐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, 말할 것도 없고요. 네. 거의 뭐 사실 걸러내기가 거의 힘든 이런 그 초미세먼지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좀 둔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뭐 아주 고생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. 뭐 지난주 일요일이었죠. 그 12월 1일부터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그 급격히 늘기 시작했는데요. 이 12월 2일부터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그 100마이크로그램을 이제 웃돌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12월 2일 네, 이제 그 세제곱미터당 그 109 마이크로그램을 이제 기록한 데 이어서 3일에는 118 마이크로그램, 그리고 4일에는 177 마이크로그램까지 이제 그 치솟았습니다. 그리고 5일에는 최고 그 183 마이크로그램을 계속 이게 업돼 버렸네요, 아주 그냥. 네. 게다가 이제 그 5일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네. 그 2.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머리카락 뭐 초미세먼지. 100분의 1 네. 크기라고 하죠. 이런 그 초미세먼지가 그 전체 그 80%에 이르러서 이 서울시가 그 최초로 이 초미세 경보 주의보를 이제 그 내리기로 그날은 했습니다. 서울 시민들 그 초미세먼지를 삼키지 않은 분이 없다고 봐야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저도 그날 이제 거리를 좀 꽤 그 걸었었는데요. 네. 저도 뭐 그 마스크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막상 뭐 마스크를 좀 준비하기도 뭐하고 쉽지 않죠, 그게. 또 그 다른 분들도 뭐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. 마스크 혼자 끼기도 좀 뭐 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다는 꼭 마스크를 꼭 착용을 좀 해야 네네. 되겠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바깥을 봤을 때 황사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황사는 좀 누러서 네. 좀 누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거부감이 보다 좀 센 편이죠. 네네. 그러나 사실 황사보다는 이 미세먼지, 특히 그 초미세먼지가 아주 몸에는 더욱더 훨씬 해롭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초미세먼지다 보니까 이 기도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네네. 바로 그 폐포까지 직접 이제 그 침투하게 되고요. 문제는 이 미세먼지에 몸에 해로운 이 중금속들이 그 다량 좀 포함되어 있다는 중금속까지 건데요. 다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이 미세먼지의 그 구성을 보면은 네. 이 질산염이나 그 황산염 등 그 이온 성분이 한 41% 정도로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. 유기성 물질 그리고 그 금속 화학물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. 이 많은 양을 흡입할 경우에는 그 심장 질환과 그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그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폐암이요?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들 그 초미세 그 유해 물질이 이 뇌로 갈 경우에는 치매 또 그 심장에서는 그 동맥경화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죠. 야, 이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닌데요. 그렇죠?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예보가 이 들쑥날쑥해갖고요. 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그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. 일단 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바깥 활동을 좀 덜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, 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더욱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보가 완전히 좀 빗나갔습니다. 이제 이 미세먼지 예보 이제 보통 그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그렇죠. 알고 계시는데 네. 사실은 이제 기상청에서 하고 있지 않고 미세먼지 예보는 그 환경부 산하의 그 환경과학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지난 4일과 5일, 6일 이 예보가 완전히 빗나갔는데요. 이 환경과학원은 그 4일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좀 거칠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좀 그 심해지기 시작했고요. 네. 5일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문제될 게 없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예보를 했습니다. 그러나 그날 이제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그 최악의 상황을 좀 기록을 했고요. 그래서였는지 환경부는 그 6일에는 미세먼지가 좀 나빠질 것이다. 더 많아질 것이다. 그래서 약간 나쁨 네. 이런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이 경고를 네네네네. 내렸는데 오히려 그날은 굉장히 쾌청했죠. 괜찮았죠, 네. 뭐 완전히 서울 하루도 깨끗이 말끔히 네. 돼서 도대체 지금 예보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거냐.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언론에서도 그 큰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.
이렇게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? 별로 할 말 없을 것 같은데. 네, 할 말은 있나요?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네.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뭐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도 갑니다. 우선 네. 이 정확한 예보가 사실상 그거 불가능한 입장인데 우선 네. 예측 자료에 그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의 한 40% 가량은 이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들인데 이 중국 측 데이터가 좀 너무 없다는 겁니다. 중국 측에서 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 같은 협력체도 이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이 국내 그 분석이나 예측 시스템이 지금으로서는 좀 역부족이다. 이제 이런 항변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 초미세 예보 시스템은 이제 그 갓 개발 상태여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그것도 내부적으로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뭐 미완성인 이런 상태이고 이 기상 예측 자료도 미국 해양 대기국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개발할 때 한국 기상청의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. 바로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. 또 하나는 뭐 인력도 지금 3명뿐이다. 그래서 뭐 몇 명이에요, 선생님? 3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이고, 네. 그 이제 기상청에는 그 황사 전문가들만 9명 있는데 네. 3명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처럼 환경과학원에서는 그렇게 네네.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환경부나 정부에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온 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.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국립환경과학원인가요? 네, 네네. 그렇습니다. 뭐 별 도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 한마디로요. 이 예보도 제대로 못 해주겠다. 그런 거 아니에요, 결국은? 네, 이제 특히 네.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예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. 그러나 네. 그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. 불가능하다. 이런 그런 얘기네요. 입장이고 뭐 내년 한 5월이나 가야 그것도 예산도 좀 없고 초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시민들이 있지 그냥 마셔라 않겠느냐. 그런 얘기인가요? 네, 아직은 이제 그 정부도 하여튼 허둥지둥하고요. 이거 뭐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 정부의 관심이나 투자가 좀 적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 지난 6일 이제 그 대변인들, 각 부처의 대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갖고 이제 회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거기 회의에서 이제 그 대변인들이 도대체 우리도 좀 실상을 알아야 국민들한테 뭐라고 좀 설명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도대체 이 미세먼지나 이 초미세먼지가 도대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하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네. 우리는 이제 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만 좀 분석하고 있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건 아직은 알 수 네, 없다는 그 거. 말하자면 이 전문가들 좀 의사분들이나 우리 소관이 아니다, 그러니까. 우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어떻게 좀 자료가 있습니까 했더니 네. 우리는 아직 그런 자료 뭐 전혀 좀 생각을 못했다. 그래서 이제서 좀 부랴부랴 복지 문제가 좀 미세먼지 위해성을 좀 데이터화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그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정리했다고 합니다. 하여튼 그 무슨 일이 닥쳐야 이렇게 좀 해결하는 게 참 우리나라 정부의 오래된 관성 같은데요. 이 서울시하고 환경부도 엇박자를 냈다 그러던데요. 네, 엇박자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. 환경부나 기상청 이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별로 자세한 미세먼지 이해는 하지 않았던 반면에 서울시나 지방자치,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. 이 미세먼지의 그 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여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죠. 그래서 그래요? 네, 그 환경부는 그 내년 5월부터나 이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좀 시범 예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겠다. 이제 이런 입장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관련 공문을 받은 게 지난 11월 말에서야 겨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런 문제 좀 이렇게 좀 내년 5월에 좀 실시를 하려 한다 이런 걸 좀 받았는데요.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초미세먼지 그 예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올 초부터 좀 준비를 해와서 지난 10월부터 이제 그 경보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있죠. 네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초미세먼지 그 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서울시에서 발령을 했던 뭐 것이죠. 정리를 분명히 좀 할 필요가 네.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측정 방법 이런 것도 좀 서로 좀 다른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.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세먼지 측정 방법을 이 베타선 흡수법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
말하자면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. 반면에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미세먼지와 그 초미세먼지 그 측정을 위해서 그 중량 농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수동으로 다 일일이 관측을 해서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량 농도법이 그 정확성에서는 꽤 좀 나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분석이 나오는데 한 2, 3일 걸린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사실 예보는 거의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비록 좀 정확성은 떨어지더라도 지금 실시간으로 사실 정보를 받고 급하면 바로 예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동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아주 이러는데 나쁜 보통 이 부분이 그 환경부께 좀 틀렸던 거군요. 네,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서로 엇박자를 좀 보이고 있는 점들이 있는 거죠. 이게 사실상 뭐 누가 측정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게 쉽게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흡기와 두통에 그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폐병이나 아니면 치매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막 허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우선은 이제 피할 수 없다면 그 근본적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이제 그 줄여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이 예측과 예보 시스템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날, 특히 이제 그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뭐 외출을 삼가한다거나 특히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야외 활동이나 이런 네. 것들을 좀 덜 한다거나 또 이제 노약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금 대책이 필요한다거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뭐 마스크를 좀 착용한다거나 이제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 예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데 네, 이 준비를 걸음마 어떻게 단계라는 하겠어요? 점에서 좀 네.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죠. 네. 네. 그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안개까지 껴갖고요. 네.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 네, 아닙니까? 가시거리도 너무 가시거리. 네, 짧아요. 그렇죠. 네. 이제 그 우리가 스모그 현상으로 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? 그 스모그 현상 때는 그 안개 낀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이제 가시거리가 좀 그 잘 안 나오죠. 네. 그리고 보통 스모그 현상과 안개가 같이 겹치는 때가 많습니다. 네, 네, 이번에 그때도 많이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죠. 그래서 이번 5일 이 주의보가 발령된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정거리가 2,500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런데 그 항공법에는 시정거리가 한 그 5,000m 이하일 경우에는 네. 지상에서 높이 한 150m 이상의 그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라고 있죠. 이제 그 네네네. 건물에 달려 있으면 이제 그 빨간 경보등이 이제 저번에 들어오지 헬기 않습니까? 사건 났을 때 그 네, 네, 네. 그때도 이제 그때도 켜있었느냐 안 켜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걸 다 켜도록 돼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제 한 언론이 그 5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. 이 고층 건물에서 이 항공장애 표시등을 킨 고층 건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저번에 이제 헬기가 떨어졌던 그 아이파크, 삼성도 네. 아이파크에서도 역시 그 켜지 않았었고요. 그래서 관리인들이나 이 빌딩 관리 업체들, 아파트 관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럴 때 항공장애 표시등을 켜야 된다. 이런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뭐 태반이었다고 그러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 시스템도 좀 굉장히 좀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난주에 뭐 한강다리 건너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뭐 바로 네. 앞차도 보이지 않으니까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꼭 이제 전조등 켜시고 좀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중국과 만나기로 했어요. 처음이죠, 이거는. 네, 10일 이제 그 환경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 환경부 이제 그 주요 관료들과 함께 이제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이 대기 오염 물질 해결을 위한 그 정책 대화를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네. 정부 간의 이제 공식 그 이런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은 이번이 그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중국과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다 이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저감 대책이 좀 필요한데,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크게 발생 요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른바 그 화석연료,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석탄을 사용할 경우에 네.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동차 등의 그 배기가스, 네. 이게 이제 주된 주범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중국의 이제 그 산업 구조 조정과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느냐. 뭐 황사 대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그 협조가 필수적인데 어떻든 이번 그 중국과의 그 정책 대화를 시작으로 그 같은 정책 논의 틀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죠. 중국에서 이제 많이 공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화석연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은 네. 이제 더 크게 보면은 네. 지구촌 단위의 그 CO2 발생 요인을 줄이는 거 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네.
자, 하여튼 그 중국하고 협상 문제는 굉장히 우리 정부가 심각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. 그럼 이제 서울시 대책 부분들이라도 좀 확실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중앙정부가 좀 촉수무책인 것 같은데.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네. 경기도나 인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비교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꽤 쓰고 있는 부분이고 네. 이건 뭐 중앙정부보다는 뭐 지방자치가 훨씬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0월부터 이제 그 경보제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. 초미세먼지 그 경보제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지난 11월 29일, 11월 말부터는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그 6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2시간 동안 그 지속이 되면 네. 이상으로 이상으로 지속이 예, 예. 되면 비록 그 주의보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지만 네네. 주의보 그 말하자면은 주의보 그 경보 네네네. 주의보 예보 그 경보를 좀 발령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죠. 그래서 이를 시민들에게 그 문자 서비스로 그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. 또 이제 그 대기 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 환경 전광판 이런 데 이제 그 네네.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이 버스 안내 전광판에도 이 같은 초미세 농도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수시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네. 네,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눈과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미세먼지를 잠재워주길 기대하는 마음뿐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백병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